안녕하세요. 더 비즈앤 CEO 유낙형입니다. 오늘은 정책자금에 대해서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절차, 구체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정책자금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 좀 개념적인 부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대표님들도. 정책자금이라는 게 그 정부에서 이제 금융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뭐 직접 대출을 이렇게 융자를 일으켜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뭐 R&D나 보조금 이런 것들도 분명히 정부 지원 사업으로서 정책 자금은 아니지만 정부 지원 사업으로서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여기 융자 부분하고 보증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자라고 하면, 대출이라고 하면 직접 대출을 보통 이제 얘기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또 소상공인진흥공단, 우리 소진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업장에 직접 그 대출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대리 대출을 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끼고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옆에 나와 있는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처럼 보증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보증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말 그대로 기술보증기금 또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책자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보증은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에서 그 보증서를 끊어주고, 또 해당 관련 그 은행에서 그 대출을 일으켜 주는 겁니다. 이 보증서를 가지고 나 대출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고, 또 내가 담보가 없이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보증서를 끊어오고, 보증기금에다가는 보증서를 끊어준 것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은행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대출을 해주지만, 우리가 가끔 이자를 그러면 싸게 해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증 같은 경우에는요, 보증서를 끊어주는 겁니다. 보증기금은.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는 보증기금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보통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보면 대표님들이 똑같은 기술보증기금에서 그 보증서를 받아서 대출을 받아도 이자들이 다 다른 이유는 그 회사의 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융자든 보증이든 간에 흐름이나 구조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돈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돈을 누가 빌려주나? 국가가 빌려주는 거죠. 뭐 중진공, 소진공 같은 경우에 기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국가, 공무원이냐, 준공무원이냐. 자, 중진공, 소진공은 이제 공무원이죠. 서류나 규정에 잘 맞아야 지급을 보통은 이제 해줍니다. 서류나 규정이 정확해야 되겠다는 얘기겠죠. 자, 기보신보 이들은 누굴까요? 뭐 공사나 비슷할 텐데요. 이들은 공무원보다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더 까다롭습니다. 은행은 뭐 담보나 신용이 좋으면 당연히 해주죠. 그 다음에 자, 1차적으로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스펙이 필요합니다. 자, 창업 후 7년 미만 기업 당연히 선호하죠. 자, 7년 이상 된 기업들이 운전자금을 받기는 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라는 기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또 청년 창업인가,
예. 이것도 하나의 스펙이죠. 자, 그 다음에 업종. 업종에 따라서 제한을 받습니다. 중진공이나 이런 곳은 특히. 자, 기보나 신보도 마찬가지죠. 업종에 따라서 기보로 갈 수도 있고 신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종에 대한 요건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받은 대출. 예. 기존에 받은 대출이 너무 많다면 한도가 있죠. 대출에 한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도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매출 대비해서 뭐 대출이 너무 과하다든가 또 한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 경영자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주주는 남편으로 100%, 뭐 70%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제 경영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럼 대출이 기본적으로 요건이 좋아도 회사 자체가 예를 들면 매출도 좋고 고용도 좋고 이런 기본적인 그 자질이나 역량이 좋은 회사라고 해도 문제는 예, 실제 경영자인가? 여기 걸리면 여기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회사가 여기 이런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어찌됐든 이게 1차적인 조건을 통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업종 제한이 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하면 아무리 매출, 고용, 수출이 들어도 안 된다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그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 허들과 이제 2차 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진단이라는 걸 해요.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가진단에서 몇 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몇몇 가지 것들이 이렇게 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해서 아니오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면 예, 말 그대로 여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 회사가 좋은 회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전에 예, 잘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보신보 당연히 보증 신청 자격 보증금 제한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표이사 신용 당연히 중요하죠. 예, 신용이 바쁘면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동종업계 업력 매우 중요하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IT나 또는 뭐 기술 기업이라고 한다면 대표의 동종업계 업력이 되게 중요한데 예, 문과 대표님들, 문과생들이라든지 뭐 그런 일을 해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예, 이런 부분들이 되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우리가 재무제표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예, 대표이사 역량이나 이거 되게 많이 봅니다. 특히 기업이 작을수록 소기업일수록 우리가 얘기하는 소기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작은 기업은 아닙니다. 예, 외감 밑에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 업력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재무제표보다 더 평가할 때 비중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임차보증금, 거주지 부동산 보유하고 있냐, 뭐 캐피탈이나 현금 서비스 같은 거, 뭐 제한업종이냐, 특별히 선언업종이냐, 뭐 부채 비율이냐 이런 것들 당연히 이제 한번 쭉 보겠죠. 예. 그 다음에 2차 이제 허들이 뭐냐면 여기까지 통과했어도 2차적으로 보면 이게 좋아야 되죠. 매출이나 고용이나 수출이나 뭐 기술기업이냐, 뭐 특허가 있냐, 뭐 업력이 동종업계 경력이 많냐, 또 제조업이냐 아니냐, 인증이 있냐 없냐, 또 기술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인력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냐 없냐. 당연히 누가 딱 봐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2차적인 요소들입니다. 가점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아주 매우 중요한 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은 중기업,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다 이제 소공인과 이제 소상인으로 나눠져 있고요. 예, 중소기업은 이런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중소기업 관련 법상 이제 그 사이즈 기업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만나는 대부분의 기업들 또 대표님들은 중소기업에 속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외감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이 아닌 건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의 업종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가끔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제조업인 경우에 더 유리한데 우리가 제조업 매출이 더 많은데 가끔 보면 뭐 도소매가 업종으로 표시가 주업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뭐 제한이 되거나 약간 뭐 어떻게 보면 그 뭐 기술 보증이라든지 중진공이라든지 이런 데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제조업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주된 사업은 연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그럼 주된 사업의 그 사이즈가 어떤 게 더 큰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 주된 사업의 판정은 재무제표 증명의 그 손익계산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더 많다. 상품이나 제품이나 있을 때 제품이 더 많다라고 하면 제조업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상에는 제조업이 주업종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이제 범위는 뭐 규모 기준이나 독립성 기준 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규모 기준으로 보면 주된 업종의 3년간 평균 매출액이라는 게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업종에 따라 또 다르죠. 뭐 100억, 200억 언저리에서부터 뭐 1000억 넘는 것들도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한은 자산 총액이 5천억 미만이냐. 5천억 이상 만나는 분들 또 여기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5천억 이상인 분들은 잘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되게 작아 보이죠. 소상공인은 상식을 로자수가 10명 미만입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도 10명 미만인 기업들 되게 많거든요.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이고요.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그러니까 5명 미만인 경우가 소상공인이 많다는 뜻이고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일 경우에 이제 소상공인이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그럼 왜 중요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정책자금 신청할 때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가서 정책자금을 신청을 하면 거기서 누르면 이제 뭐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가라고 뜹니다. 물론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라고 해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러니까 중진공에 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게 그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지원 혜택이나 조건이 당연히 우수하니까요. 근데 지원 기업 수가 그러다 보니까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한도가 있습니다. 예산의 한도도 있고요. 또 지원의 한도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한정적이죠. 그 다음에 절차가 엄격하고 사후 관리도 또 엄격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을 상반기 60, 70% 이상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진공 자금 3월까지 30%, 뭐 6월까지 70%라고 써놓긴 했지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더 빨리 없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뭐 3, 4월이면 뭐 웬만한 자금들은 소진돼서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중진공하고 기보, 신보의 예산은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진공은 5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보나 신보는 벌써 뭐 60조, 70조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진공은 그 자금 신청 일자를 뭐 제한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다는 아니지만 뭐 월말에 매월 한 번씩 뭐 10시 또는 그날 2시 딱 한 번, 그래서 운 좋아서 그 상담 예약을 잡으면 진행을 하는 거고, 아니면 진행을 못하는 뭐 이런
방식의 그 정책자금 그 신청 절차를 두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부분도 있고 뭐 좋은 점들도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상반기 내로 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조금 좀 방법이 있습니다.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또 언제 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크레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또는 이제 홈택스에서 아마 중진공이나 이런 데서는 자료를 끌고 올 텐데, 법인세가 신고가 돼야 그것을 끌고 올 수 있잖아요. 전년도 것을. 그러니까 뭐 4월 이전에는 사실은 전년도 걸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전년도 거하고 그 전년도 거하고 봤을 때 어떤 것이 좋으냐에 따라서 또 시점을 조금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노하우죠. 자, 중진공을, 정책자금에서 중진공을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좋아요. 그 대출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는 아니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될 게 7년 미만이냐 7년 이상이냐, 이것을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년 미만 기업들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자금의 종류가 운전자금과 크게 보면 이제 시설자금으로 놓고 볼 수 있을 때 7년 미만 기업들이 운전자금 신청하기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7년 이상 기업들은 운전자금 그 신청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몇몇 가지 그 상품만, 대출 상품만 가능하고요. 많은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운전자금은. 시설자금은 조금 달라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융자 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대출 또는 대리 대출, 금융회사를 끼고 중진공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은행을 끼고 하시겠습니까? 은행에서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은행하고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보증료를 따로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신용보증기금들처럼. 그 다음에 상환기간이 운전자금은 5년, 2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3년째부터는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는다는 뜻이겠죠. 시설자금은 10년, 4년 거치 나머지 6년 동안 이제 원금 이자 상환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조금 보시면 순서예요. 일단 무조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100%. 그리고 이제 사전 상담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사전 상담을 통해서 이제 용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쪽에서 자격을 줘야 용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용자가 가능하면 이제 통보하고 접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진공에서 기업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절차적인 방법들이 있는데요. 대개는 이 시점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사전 상담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없기도 합니다. 작년까지는 뭐 일단은 예약만 잡으면 다 사전 상담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약을 잡기는 해도 사전 상담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자격이 안 된다라고 문자가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신청하라고 그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뭐 대기 떴다라고 대기 상담 다 하고 상담 잘 되고 나서 대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 대기, 또 2차 대기, 3차 대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